생명을 주제로 한 현대시 풍장 1위예요. 황동규. 황동규 선생 그러면은 제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서 황순원의 소나기 있잖아요. 소나기의 소설가 이름이 뭐야? 황순원. 그 황순원 선생의 그 아드님이 이제 황동규예요. 황동규. 그건 이제 뭐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황동규 선생의 작품 가운데서 풍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제목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풍장의 뜻이 뭐야? 풍장. 풍장이 뭐야? 풍장. 우리가 보통 그 장례 절차, 장례 방식 가운데서 땅에 묻는 걸 뭐라고 하지? 땅에 묻는 걸? 매장이라고 매장. 매장이라고 매장. 매장하거나 아니면은 물 속에다가 이렇게 푹 담궈버리는 걸 뭐라 그래? 수장이야, 수장. 수장이라고 하거나 수장도 있고. 물 속에 푹 담궈버리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니?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날려버리는 거 뭐야? 화장도 있잖아, 화장. 불에 태워서 뼈가루로 만들어 이제 뿌리는 거. 화장이라고 하잖아. 또 있지. 나무 밑에다가 심어. 요새 이제 이게 좀 유행인데 나무 밑에다가 묻도록 해줘. 그걸 뭐라 그래? 수목장이라고. 수목장. 근데 지금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풍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장 절차 방식 가운데서도 해당 사항은 되게 독특한 거야. 그 우리나라로 치면 어때? 이렇게 이제 풍장을 만약 했다 그러면은 경찰 잡혀가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풍이 바람이잖아, 바람. 바람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인데 시신을 바람 속에다가 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말이 좋아 풍장이지 사실 새떼들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고 새 밥이 되는 거야, 새 밥이. 쉽게 말하면 새 밥이 되는 거야. 응? 준영아, 보기 약간 불편하지 않냐? 여기 앉아도 돼. 왜 오늘 일이 왔어? 괜찮아? 가르치지 않아요? 괜찮아요? 불편하면 여기 앉아도 돼. 자, 말이 좋아 바람 속에다가 시신을 둔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벌레들의 밥이 되는 거고 새떼들의 밥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람에 노출시킨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거든요. 화장과의 차이점이 뭐야? 화장과의 차이점이 뭐야? 왜 이건 화장하고 다르지? 화장은 왜 풍장이 아니야? 화장은 불이라는 인위적인 열을 가해서 시신을 변형시키잖아. 사람의 손으로. 근데 풍장은 사람의 손으로 시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 내버려 두는 거야. 자연이 알아서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바람이 깎아 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야. 알겠지? 전혀 손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방식이죠. 얘는 인위적인 거야. 화장도 인위적이죠. 인위적이야. 매장 역시 마찬가지. 파 묻어서 관에 넣고 넣는 거잖아요. 관에다가. 응?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까지 세우는 거니까. 풍장에 비석이 있어 없어? 비석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풍장이라는 게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오는 방식. 이게 이제 풍장의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봐. 뭐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 이런 개념도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 대한 입장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 이 풍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없겠지.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약간 이 사람은 현실 세계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가 없거나, 그치? 관심이 없거나 이럴 수 있겠다. 예상을 해볼 수 있어. 자, 지금 현대시 보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을 뚫고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EBS에 있는 작품을 왜 하나도 안 하시나요? 왜 수특이나 수원 작품은 하나도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동훈아, 왜 내가 EBS에 있는 작품을 같이 하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현대시는 연기할 때 실전에서 몇 개가 나와? 수능에서는 현대시가 2편 나오지. 그 작년 같으면은 샤가레 마을에 내리는 눈 해가지고 EBS에 있던 작품 1개랑, 그 다음에 또 뭐야? 출생기, 유치한 선생의 출생기라는 제목에 없는 작품이 함께 나왔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알겠지? 그럼 이 없는 거 하나에 대한 대책이 니네가 정말 필요한 거야. 니네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실제로 틀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EBS에 있는 작품 없는 작품, EBS에 없는 현대시이거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 문학을 다 맞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이거. 알겠어?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외워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 내가 세상을 뜨면 풍장을 시켜다오. 자, 여기 밑줄 닦아볼게요. 자, 뜨면 그 다음에 시켜다오.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를 다 찾아볼 거야. 자, 뜨면이라고 할 때 면에다가 동그라미.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뜬 상태야. 앞으로 뜨게 될 거야. 앞으로 뜨게 될 거야. 그러니까 뜨면 그랬으니까 현재야 아니면은 가정하는 거야. 현재 닥친 일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뜨게 되면 여기서 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세상을 뜬다는 얘기가 죽으면 죽음을 지금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죽음을 가정하고 뭐뭐 시켜다오 라고 했잖아. 얘가 지금 제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엇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잖아, 준영아, 스님이 만약에 죽게 되면 스님 관 속에 슬기 CD 100장을 넣어다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마치 뭐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응? 뭐 하는 것 같아? 준영아,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 슬기 CD 100장을 넣어줘. 지금 뭐 했어, 내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말, 뭐라 그래? 그렇지, 유언이지, 유언. 유언이야, 유언. 그래서 이거 마치 이게 지금 뭘 하는 것 같냐면은 유언을 남긴다, 혹은 유서를 쓰는 중이다. 이게 다 가능하게 되는 문장 구조야. 알겠지? 부탁을 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내가 만약에 죽으면 말이야 풍장시켜줘.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볼게. 이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생각해봐. 풍장을 시켜다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세우지 않는다?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 알겠죠? 끝이에요. 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가 분명해져요. 아직 마이너스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장은 이 욕망이나, 자, 이게 한번 써볼게요. 현실적, 이거 써볼게요. 현실적 욕망이나 욕구 따위가, 자, 있어 없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섭섭하지 않게. 자, 옷은 입은 채로. 자, 입은 채로. 자, 밑줄 닦아보시고. 전자시계는, 자, 가는 채로. 자, 가는 채로 밑줄. 손목에 달아놓고 밑줄 닦아볼게요. 이게 다 전부 다 뭐야? 자연스럽게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전부 그 의미부여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서술 위주로 그냥 가야 돼. 입은 채로, 가는 채로, 달아놓고. 질문.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세상과 관련된 옷.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상과 관련된 전자시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세상 쪽으로 화살표를 띡 넘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그 풍장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아직 안 들어갔어. 사실은 준비하는 거거든. 준비. 자, 밑으로 내려갈게. 자,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서 전세 택시에 태워서. 이게 지금 쓰인 연대가 198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 가운데 전세 택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냐? 그런 거 없지. 옛날에 있었거든. 선생님 잘 몰라요. 어쨌든 잘 봐. 아주 춥지는 않게 밑줄 닦아보시고, 그 다음에 넣어서 어디에 넣어? 가방에 넣어서. 목적어가 생겼던데요. 무엇을? 네 시신을, 나의 시신을 내 죽은 내 몸을, 육신을 가죽 가방에 넣어서 전세 택시에다 싣고. 생각해봐. 이거 완전 끔찍하지. 약간 시치 유기하는 장면 같아. 군산에 가서 밑줄 닦어. 군산에다가 바로 처리해봐. 군산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전라도야, 경상도야? 일단 전라북도 복창지대. 그 전라북도 군산인데 항구 있고, 이게 전북이야, 전북. 근데 이거 가까운 곳이야, 먼 곳이야? 전북이라는 이 공간은 여기서부터
먼 여기다 써볼게. 전북인 건데 사실 먼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먼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그랬는데 자, 심하면 밑줄 딱 그어보시고 심하면 뭐가 심하면? 검색이 심하면. 자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검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의 검색일까요? 부인이 검색하는 거야. 뭐 인터넷 검색하는 거야. 경찰이 신분증 보자고 검색하는 거야. 경찰이 검색이 심하면.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써볼게요. 전제. 자, 괄호 처리해보고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생각해봐. 흥주야. 여기 전제되어 있는 거는 당시에 이 시가 쓰여질 그 시대,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경찰의 검색이 일상적으로 많이 행해졌다. 또는 드물게 행해졌다.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워? 그렇지. 그래서 써볼게. 경찰의 일상적 검색이 일어나던 시대다. 그럼 이제 이건 현실에 대해서 자유라는 가치에 비추어 보면은 검색은 좋은 거야, 번거로운 거야. 번거로운 거고 짜증나고 내지는 내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들어봤지만 저희 한참 위에 한 10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대학의 그 정문 앞에서 가방을 열어 보였어요. 경찰들이 학내에 상주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대학생들 가방을 일일이 다 열어서 봤다니까? 그 여학생들은 막 뭐 화장품도 막 들을 수도 있고 뭐 잃어버린 옷이 거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겉옷이 아닌 게 막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요? 왜 그래요? 엄청 이상하네요. 겉옷이 아닌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함부로 열어봤단 말이에요. 이 개인 사생활 측면에 있어서 자유에 대해서 되게 억압하는 거잖아. 억압하는 거 맞지? 그래서 현실 비판적이다라는 말 쓸 수 있니 없니? 있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까? 이런 경우에 당시에는 자유가 억압당하는 시대였다. 이런 말 썼니 안 썼니? 직접적으로는 쓰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현실 비판적이긴 한데 무회적이다. 혹은 뭐 간접적이다. 뭐 이런 말을 덧붙여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우회적이다, 간접적이다.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어떤 현실 비판의 면모를 여기다 심어놓은 거죠. 일종의 장치처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시고 또 그 다음 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곰소쯤에 가서 그래서 곰소. 여기서 곰소가 어디냐? 우리가 알 게 뭐야? 전라북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아시겠죠?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지명인데 이때 이 곰소라고 하는 거는 왜 가게 됐지 얘들아? 왜 여기 오게 됐어? 검색이 심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군산이라는 것보다 걔보다 더 먼 곳이야, 가까운 곳이야? 아마 더 먼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군산보다도 더 먼 곳으로 이제 가는 거야. 여기 안 되겠다. 길 바꿔. 더 먼 곳으로. 곰소쯤에 가서 자, 가서 밑줄 딱 긋고 소수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옮겨 실어다오 밑줄. 목적어 생략돼 있네. 무엇을? 이제 내 시신이 들어있는 가죽 가방이라고 해요. 내 가죽 가방. 그러니까 내 시신이 담긴 가죽 가방을.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자, 화살표를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까지가 전체 그 풍장의 본격적인 단계야 아니야?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고 풍장의 준비 단계라고 말해요. 풍장의 준비 단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 시신을 가방에 담았어요. 그리고 운송수단은 뭐 했지?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타고 와가지고 또 어디? 배에 옮겨 실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이 통통배에다가 걸어쳐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배에 태웠으니까 섬으로 간다는 얘기죠. 섬으로 가서 풍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섬으로 가는 거야. 자, 계속해서 가방 속에 다리 오그리고 그랬는데 가방 속에 다리 오그리고 이때 다리는 누구 다리야? 내 다리야? 택시기사 다리야? 오그리고 누구 다리? 내 다리. 내 시신. 가방에 들어있는 내 다리. 자, 그러나 한편 편안히 누워있다가 자, 누워있다가 밑줄 딱 그어보시고 여기 이제 편안이라는 말에다가 물결표 딱 해봐. 희한하네. 가방 속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뭉클이고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편안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어디를 떠나왔으니까? 세상을 떠나왔기 때문에 편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 현실 세계인 세상에 대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겠죠? 죽으려 있을 망정 나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응? 자, 선유도 지나서 선 맞네. 선유도 지나서 무인도도 지나서 통통 소리 지나서 계속 가는 거야. 지금 현실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쵸? 자, 배가 육지에 허리를 대는 기척에, 자, 허리 대는 빗줄 닦고, 표현상의 특징이 서술어를 찾다 보면 나올 수 있어. 이 허리를 댄다라고 했는데 누구 허리예요? 누구 허리야? 물론 슬기허리, 그러면 안 돼. 여긴 지금 슬기허리 그런 거 아니야. 누구 허리야? 찾아봐. 배의 허리야, 배의 허리. 배가 육지에 허리를 댄다. 그럼 배에 허리가 있대. 그러면은 얘는 무슨 법이니? 그렇지, 의의법. 의의법이 쓰이고 있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그래, 잠시 정신을 잃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 정신을 잃고, 누가 정신을 잃었어? 가방 속에 들어있는 내 시신이 정신을 잃었다는 이 사람. 좀 웃기지 않냐? 이미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정신을 잃을 수가 있지? 이미 죽었는데 정신이 남아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시신에게도, 자, 써볼게. 시신에도, 자, 정신이 깃들 수 있음이라는 믿음이 있어. 같은 맥락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볼 거야. 같은 맥락에서 아까 너무 춥지는 않게, 아주 춥지는 않게, 이 구절이 이제 다시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왜 가능했던 거야? 이 표현 왜 나온 거야? 어떤 믿음의 바탕을 두고 나온 거야? 죽은 사람도 무엇을 느낄 수 있다? 추위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도 시신에도, 여기 써봐 다시. 시신에도 뭐가 깃들 수 있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을 수 있어. 감각이 남아있을 수 있음. 이런 얘기. 이해되지? 아주 그냥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정신, 사람의 감각 이런 게 시신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배가 육지에 허리를 댔어요. 이제 섬으로 왔겠죠. 그래서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밑줄 이제 가죽 가방 속에 들어있는 시신을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옷을 벗기우고 밑줄. 그 다음에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도 양말도 벗기우고 밑줄 닦고. 벗기는 거 다 체크해 볼까요? 가방은 운송 수단이었는데 이 옷 같은 거 벗겼고, 구두도 벗겼고, 양말도 벗겼지.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면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시어들이야? 세상. 그치? 세상과 관련된 시어들이지, 그치?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왜? 이제 풍장하려면 벗겨야 돼.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얘네들하고는 이제 떨어져야 돼. 버리는 거죠, 이를테면. 자, 계속 갑니다. 여기 참고로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이런 걸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이 늦가을이라는 표현이 있죠. 늦가을. 그럼 늦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 표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간적 표지를 지시하고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직접적으로 지시가 돼 있는 거예요. 늦가을 정도로 이렇게. 늦가을이면 왜 하필이면 가을일까? 여름에는 시신이 썩어버릴 수 있잖아. 가을은 적당히 건조하면서, 그쵸? 마르기에 좋죠. 습기도 덜하고. 자, 계속 갑니다. 구두와 양말도 벗기고 다음에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자, 떨어뜨리고 밑줄 닦고. 시험에 나오기에 딱 좋은 표현이죠. 동훈아, 지금 우리 처음 보는 시인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떨어뜨리고 이 서술에 집중해서 딱 보시면 나올 만한 방식. 자, 뭐가 나올까요? 선지. 남몰래 시간을 뭘 떨어뜨려? 시간을 떨어뜨린대. 그럼 시험 선지에 나올 만한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 그렇죠. 잘했어.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녀석이라고 전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떨어뜨린다.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시간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야. 감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너 시간이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시간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시간의 감각되지 않는 시간의 속성인데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이해되죠? 동전을 떨어뜨렸어. 할 때 그 동전같이 대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감각화라는 말을 쓰는 거고, 자, 3종 세트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야. 감각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동아? 그렇지. 모습이 없는 건데, 애초에 시간이라는 건 형상이라는 게 없어. 모습이 없는 거야. 근데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변화시킨 거야. 뭐라 그래? 형상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 뭐 있지? 3종 세트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구체화. 그렇죠, 구체화. 보이지 않는 녀석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구체화한 거죠. 이해되지? 이건 다 암기야.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발음해볼 거야. 시작.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얘네들은 항상 따라오는 거야. 준영아 뭐라고? 시작.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얘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야. 암기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때 시간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떨어뜨리고 나는 이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세상의 시간이야? 자연의 시간이야? 세상의 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인 거야. 알겠죠?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겠다, 벗어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바람 속에 익은, 자, 익은 밑줄 보시고,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밑줄, 씨들을 무연히가 무슨 말이야? 무연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무심히. 비슷한 말 뭐였어? 무심하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듯 바라보며 밑줄. 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를 봐봐. 실제 이제 이런 시를 봤어. 그러면은 예상을 해야 돼. 뭘 예상해? 선지에 나올 말을. 자, 붉은 나왔어. 자, 무엇이 쓰이고 있다? 색채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툭툭. 자, 뭐가 쓰였다? 음성상징어. 준영아. 음성상징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리 흉내 의성어, 모양 흉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가운데 뭐예요? 툭툭 튕기는. 씨가 이렇게 터지면서 툭툭 소리를 낸 거지. 무슨 애야 이거? 의성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자,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머. 갑자기 왜 살을 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살을 빼란 얘기야? 아니면 진짜로 살을 없애란 얘기야? 없애게 해다오 말이겠죠. 말라서 사라지게 해다오 말이에요. 말라서 사라지게 해다오. 자,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일단 서술어 밑줄 딱 그으시고 말리게 해다오 밑줄.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뭐뭐 또는 다오. 그 다음에 또 뭐야? 개 해다오. 이런 형태가 전체적으로 몇 번 나오니? 한번 볼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맨 뒤에 아직 안 나왔는데 맨 뒤에 하나 마저 포함하면 5번이 나와요. 이게 2번 나오고 이게 3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다오 또는 개 다오를 뭐하고 있지?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반복하고 있는 거 맞니? 그치? 특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의 반복이라고 말하면 가장 좋을까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겠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살이라고 하는 거. 살은 뭐야? 살은 막 빼고 싶고 줄이고 싶고 뭐 그런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뭐야? 육신의 일부인 살을 말리게 해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오른쪽 위로 가시면은 띡 올려볼게요. 어금니에 박혀 녹수는 백금 조각도 라고 시작한 이 부분. 자, 서술에 밑줄 그어. 서술어 뭐야, 준영아? 서술어. 박혀 녹수는 자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자, 빛나게 해다오. 밑줄 딱 그어보시고. 그럼 여러분 질문 해볼게요. 백금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백금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금이잖아. 금. 어디에 박혀있어? 내 어금니에 박혀있어. 근데 이 박혀있는 백금 자체가 세상이라는 그 시어하고 유사한 거야? 아닌 거야? 유사한 거지. 그래서 얘는 세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가 지금 녹슨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너네 금이 녹쓰는 거 본 적이 있니 없니? 없지. 백금은 백금인데 녹수는 백금이라고 했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수식 관계에서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건 모순된다. 알겠죠? 무슨 법? 역설법. 자, 어금니에 박혀 녹수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알겠죠? 빛나게 해다오. 그럼 이 바람은 그럼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풍장할 때 풍이 바로 바람이지, 맞니? 풍장할 때 풍이 바람이야. 근데 바람 속에 있으면 녹쓰는 것도 어떻게 돼? 빛나게 된단 말이야. 녹쓰는 것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바람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졸라 좋은 거야. 알겠지? 풍장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플러스야. 원하니까 하겠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다시 바람도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이 전까지 했던 게 뭐였어? 풍장의 준비 과정이었지. 준비 단계. 이제는 뭐야? 풍장의 실행 단계라고 봐야지. 풍장의 실행 단계. 풍장의 실행 단계라고 한번 써보시고. 풍장의 실행 단계. 풍장의 실행 단계. 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내려가시면은 바람 이불처럼 덮고 그랬는데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바람을이라고 써볼게.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자, 니네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낯선 시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동훈아, 바람을 뭐처럼 덮는다고? 이불처럼 덮는데 그럼 바람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나를 덮어주는 거니까 보호의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 비유가 쓰이고 있으면서 플러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지. 자, 화장도 해탈도 없이 그랬는데 뭐뭐가 없이 할 때 앞에 화장이나 해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동훈아, 화장이 뭐야 여기서? 화장? 쿠션으로 두드리는 거야? 불로 태우는 거야? 그렇지. 쿠션으로 두드리는 거지. 화장이 화장. 그러니까는 세상과 관련된 거야? 자연과 관련된 거야? 세상과 관련된 거지.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탈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시 속세 혹은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화장. 알겠죠? 죽은 시신에다가 화장을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죽은 시신에 화장을 하고 싶지 않고, 얘 또 뭐야? 내가 죽었다고 해서 세속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종교적인, 자 여기다 써볼게. 종교적인 내가 어떤 단계 높이 올랐어. 종교적인 어떤 달성을 했다. 종교적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것도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시연이가 생각해봐. 시연아,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화장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야. 그럼 화장이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되냐? 그럼 얘는 종교적 목표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 세속적인 가치 추구의 목표가 있는 거거든.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게 세속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목표가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양극단이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이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관조라는 거예요. 관조. 달관. 관조나 달관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관조가 무슨 말이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달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달관. 관조.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이건 이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종교적인 경지를 말하는 거야. 해탈은.
자, 됐나요? 자, 입을 여미듯이, 자, 비유죠, 비유. 바람을 여미고, 자, 밑줄 딱 그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몸에 피가 마를 때까지, 마를 밑줄 딱 그어보시고, 뭐가 말라? 피가 말라. 자, 질문. 아까 우리 마르는 거 뭐 있었더라? 살이 말랐죠? 이번에 뭐가 말라? 피가 말라. 이제 다 끝난 거야.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래서 바람과 놀게 해다오로 마무리됩니다. 자, 놀게 해다오 밑줄, 놀게 해다오 밑줄. 했니? 놀게 해다오 밑줄. 자, 바람과 놀게 해다오, 바람 동그라미. 자, 얘를 무엇 취급했냐면은, 자, 놀이의 대상. 내가 죽었어. 시신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근데 바람과 놀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바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 놀게 해다오라고 하는, 놀게 해다오라고 하는 이 태도 있잖아, 이 태도. 이 태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풍장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풍장 과정에 대한 태도가 여기 이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풍장 과정에 대한 태도.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일단 놀이의 과정을 생각하는 거야. 내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난 바람하고 놀겠다는 얘기야. 플레이 위드야, 플레이 위드. 놀겠다. 풍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즐거운 거거든, 즐거운 거. 그래서 이 친구의 태도는 자 의미를, 풍장의 의미를 일종의 뭐야? 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의 태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조적인 태도, 뭐 또 뭐였지? 달관의 태도, 이런 태도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태도가 나올 수 있냐면, 자, 죽음에 대한 태도다 그러면 수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용이라는 말 쓸 수 있겠죠. 죽음을 즐거운 과정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태도로 보는 거야. 자연스러운 태도, 자연적인 과정으로서 지워볼게.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할 거야. 지금까지 봤던 이 작품 있잖아, 풍장.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 볼 테니까 칠번 봐봐. 자, 예를 들면은, 자, 요거 여백을 좀 만들어서 필기를 할 테니까, 판서를 할 테니까 따라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야. 자, 이 친구는 이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의 시간으로 돌입한 게 풍장이야? 풍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시간으로 돌입한 게 풍장이야. 자, 그러면 자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으로부터 무엇가 불어와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수능완성에 보면은 윤동주에 바람이 불어 도 있는데 그때 그 바람과 여기 있는 바람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그 바람이 불어의 바람은 자아의 반성의 매개체 혹은 자아의 반성을 촉구하는 매개체인 건데 이거는 나의 죽음 이후의 풍장 과정에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야. 다시 말하면은 잡아, 나의 시신이 있어요. 나의 시신을 바람에다가 쏘이는 건데 이 결과 시신은 이렇게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렇게 빗금 한번 쳐보고 빗금 한번 쳐보면은 아까 바람에 의해서 이 내 시신에 뭐가 마른다 그랬지? 몸이 마르고 1단계 최종적으로 뭐가 말라? 피가 마른다고 했잖아. 그럼 내 몸에서 빠져나온 몸이, 알겠죠? 내 몸에서 빠져나온 피가 무엇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내 몸이 분해되는 과정이다.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소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소멸. 맞아요? 그리고 다시 내 시신이 몸과 피로 분리되어서 말라 사라지는 소멸의 과정인 것과 동시에 곧 그 몸이나 피가 자연의 일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소멸이자 곧 합일이다. 이렇게 생각. 합일. 합쳐서 하나가 되다. 준영아, 두 글자로 뭐야? 합쳐서 하나가 되다. 합일.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의 몸으로 남아 있었지만 자연의 일부로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이 그림 이해되니? 이 그림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정리합니다.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시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소멸을 통한 알겠죠? 소멸을 통한 무엇을 추구하는 거야? 합의를 추구하는 시다. 제목이 뭐야? 풍장. 풍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소멸을 통한 합의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곧 그러니까 화자에게 죽음은 곧 뭐야? 자연의 일부로 어떻게 되는 거?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그러니까 나 굳이 내 시신을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 필요도 없고 냅둬 그냥 갖다가 자연이 알아서 자기 몸의 일부로 나를 받아들여 줄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봐봐 이 생명의 섭리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 자체를 도식으로 만들어 본 거야. 태어나서 죽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죽는 것 자체가. 이해되죠? 이게 이제 생명의 원리에 따른 순환의 과정이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나와? 순환이라는 말이 또 나온 거야. 순환이라는 말. 이렇게 순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한 번 더 써볼까요? 순환. 그리고 동그라미. 생명 순환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정리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몹시 지쳐 보이니까 문제풀이는 요 다음 번호를 미루고 일단 쉬도록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쉽시다.